아빠까빠 간단하게 보고 듣는 인도네시아 뉴스 11월 11일 수요일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11월 10일 기준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전날에 비해 신규 확진자 수는 3,779명 추가된 44만 4,348명, 사망자 수는 72명 추가된 14,761명, 회복자 수는 3,475명 추가된 37만 5,741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자카르타에서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오늘의 환율 소식입니다. 배째은행 오늘 오전 9시 기준 US 달러 살 때 14,075루피아, 팔 때 14,105루피아입니다. 루피아 대 하나 정도입니다. 하나은행 오늘 오전 9시 기준 매매 기준율 100루피아에 7.94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10일 인도네시아의 강경파 이슬람 지도자가 3년여 만에 귀국하자 흰 옷을 입은 수천 명의 지지자가 소카르노하타 공항에 운집하면서 공항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강경 이슬람 단체인 이슬람 수호전선을 이끌던 리지크 시하브는 2017년 4월부터 3년 넘게 사우디아라비아에 머물다 이날 귀국했습니다. 시하브는 2016년 하반기 일명 아욱이라고 불리는 당시 자카르타주 지사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주도했던 인물로, 시하브는 2016년 하반기 중국계 기독교인 아욱의 자카르타주 지사 재선을 막기 위해 앞장섰던 인물로, 아욱 전 시장이 2017년 5월 실형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시하브는 무슬림 사이에서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시하브가 외간 여성과 음란 사진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부상하자 경찰은 시하브를 반포르노법 위반 혐의와 건국이념 위반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시하브는 아욱 측의 모함이라고 주장했고 2018년 인도네시아 경찰이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했지만 지금까지 사우디에 머물렀습니다. 시하브의 사우디 생활을 두고 스스로 망명 생활을 했다는 보도와 사우디 정부가 별다른 설명 없이 출국 금지했었다는 보도가 엇갈렸습니다. 시하브가 인도네시아에 도착한다는 소식이 발표되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흰 옷을 입은 지지자들이 공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지지자들 상당수는 전날 밤부터 공항에서 밤을 새우며 함께 기도를 하며 그를 기다렸고, 또 다른 상당수는 공항을 오가는 고속도로를 가득 메우고 행진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항공사들은 어쩔 수 없이 항공편 이착륙 일정을 조정했고 승객들은 2-3시간씩 기다려야 했습니다. 지지자들은 시하브의 귀국을 계기로 무슬림이 더 단결해야 한다고 다짐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사회 급진화를 걱정하는 시선을 보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본래 온건하고 관용적인 이슬람 국가로 분류됐으나 수년 전부터 원리주의 기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프랑스 전투기 라팔을 구매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순 구매를 넘어 기술 이전까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져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프라보오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은 지난달 21일 프랑스를 방문해 프로랑스 파렐리 프랑스 국방장관과 방위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올해 1월 방문 이후 두 번째였습니다. 당시 프라보오 장관은 라팔 구매 계획이 프랑스 언론에 보도되자 프랑스의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프랑스 전투기 라팔 구매 계획에 구체적인 진전을 보였습니다. 현지 소식통은 프랑스 측에서 4.5세대 라팔을 구매하면 전투기 기술까지 모두 이전해주는 통큰 제안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소식통도 인도네시아가 라팔 구매 쪽으로 기운 건 맞다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정보는 국방부 핵심 인사만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최신의 전투기 배치가 다급한 상황입니다. 중국과 영유권 마찰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의 인도네시아 영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출격할 전투기가 필요해서입니다. 프라보오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북나투나 등 우리 영해에 대한 중국 선박들의 침입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장비를 현대화시켜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재취임한 지 1년이 지나면서 개각설이 돌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매체들은 무엇보다 조코이 대통령의 대선 맞수이자 야당 총재인 프라보오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의 교체 여부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이 두 번째 5년 임기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나자 여론조사 기관들이 장관들에 대해 평가를 했고, 이에 따라 내각 개편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그동안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관련해 장관들의 위기의식이 부족하다며 이런 식이면 개각과 기관 해체를 단행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정계에서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 보건부 장관, 관광부 장관, 교통부 장관 등 여러 명의 이름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트라운 아구스 보건부 장관의 경우 현지 방송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반년 동안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끝내 출연하지 않자 아나운서가 빈 의자를 놓고 왜 대중에 설명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해당 방송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보건부 장관은 무능, 불통의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개각 대상과 규모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가운데 누구보다 프라보어 국방부 장관 거취에 시선이 쏠렸습니다. 프라보어 장관은 지난 2차례 대권에 도전, 조코이와 맞붙었다 패배한 야당 총재입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며 프라보어를 국방부 장관으로 발탁했고 올해 코로나 사태와 옴니버스법 시행 상황에 프라보어를 내각으로 끌어안지 않았더라면 혼란이 훨씬 컸을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프라보어 장관은 최근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2024년 대선 후보 인기도 조사에서 18.3%를 얻어 1위를 기록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조코이가 프라보어의 인기가 높아서 내각에서 제외할 수는 없지만 농림부 장관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도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이 올해 7월 식량 문제는 안보의 영역이라며 프라보어 국방부 장관을 식량개발 특임장관으로 지명한 것이 자리 이동을 위한 포석이라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프라보어 장관이 국방부 장관 자리에서 교체될지는 한국에서도 중요합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사업에 브레이크를 건 인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난달 미국, 오스트리아, 프랑스를 방문해 각국 국방부 장관과 회담하고 전투기와 잠수함 구매 조건을 논의했습니다. 스리 물련이 재무부 장관은 내년에도 국방 예산과 관련해 국방 장비뿐만 아니라 장병 복지에 예산이 쓰이길 바란다고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대학교 공중보건학부가 집계한 조사에서 자카르타 주민들의 위생비율 준수 비율이 상승 추세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 비율은 70%, 거리두기는 60%였습니다. 10월 19일부터 일주일마다 준수율을 책정했는데 지난 8일 준수 비율은 2일 시점에 비해 상승하고 있지만 지난달 19일보다 5에서 1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자카르타 특별주는 대규모 사회적 제약 전환기를 22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감염자 수가 크게 변하지 않으면 12월 6일까지 다시 연장할 계획입니다. 아니스 자카르타 주지사는 PSBB 전환기 연장에 대해 감염자가 증가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지정병원 98개소의 병실 이용률은 격리병실 및 중환자실 모두 하락 추세로 가장 이상적인 60%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은행의 인도네시아 법인 우리소다라은행이 인도네시아 금융전문지 인포뱅크 매거진의 2020년 은행평가에서 25년 연속 최우수은행으로 선정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시중은행 가운데 25년 연속 최우수은행으로 선정된 것은 우리소다라은행이 처음입니다. 우리소다라은행은 안정적인 수익성과 건전성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경영실적 향상, 우수한 지배구조와 리스크 관리 등을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소다라은행은 지난달에도 인도네시아 유력 경제지인 톱 비즈니스 매거진이 인도네시아 기업 840여 곳을 대상으로 평가한 지배구조, 리스크, 컴플라이언스 분야 평가에서도 은행 부분 톱으로 선정됐습니다. 1979년 창간된 인포뱅크 매거진은 현지 금융 분야 최고 건의 매체로 매년 인도네시아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부문별 우수은행을 선정 발표하고 있습니다. 최정은 우리소다라은행 법인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최우수은행으로 선정됐다. 앞으로도 고객에 대한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더 좋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11월 11일 인도네시아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테리마카시.